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재밌게 수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름은 네거티브 페인팅입니다. 네거티브 페인팅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채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칠해서 대상을 강조해주는 채색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밝은 사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차근히 설명드릴 테니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네거티브라는 뜻은 사전에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음성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 반대말로는 포지티브라고 해서 긍정적인, 플러스의, 양성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꽃이나 나무 혹은 사람을 그릴 때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이 있죠. 그 부분을 편의상 포지티브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제외한 배경 부분을 그 반대인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네거티브 페인팅은 어떤 부분을 칠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배경 부분을 칠해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윤곽을 강조해 줍니다. 이 그림은 포지티브 스페이스 부분을 칠한 포지티브 페인팅 예시입니다. 명칭만 영어 표현을 더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해왔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네거티브 스페이스 부분을 칠한 네거티브 페인팅 예시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같은 벚꽃 이미지이지만 풍겨져 오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벚꽃이라는 같은 대상을 표현했지만 대상을 칠하느냐 아니면 배경을 칠하느냐에 따라 연한 분홍색의 색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펜으로만 대충 배경을 칠해도 디니 캐릭터가 앞쪽으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강조가 되죠. 이런 네거티브 페인팅은 겹겹으로 색을 쌓아서 깊이감을 주는 데에도 유용한 채색법이에요. 지난 커피 프렌즈 채색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연한 배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진한 색들을 계속 쌓다 보면 숲속에 인물이 놓여져 있는 듯한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네거티브 페인팅은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비를 인식하는 것이 좋은데 밝고 어둡고의 차이를 작게 만드느냐 혹은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컵의 모양을 그렸는데 왼쪽 네거티브 페인팅은 물을 많이 더한 연한 검은색, 즉 회색으로 칠해봤고요. 오른쪽은 진한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왼쪽은 명도 대비가 낮고 오른쪽은 명도 대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연하고 진하고 즉 밝고 어둡고의 차이로 사물의 테두리의 윤곽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보정할 때 대비라는 부분을 보셔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대비를 왼쪽으로 낮추었을 때는 좀 더 평면적인 느낌을 주고요. 오른쪽으로 높였을 때는 밝기의 차이를 높여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대비를 조절하시면 돼요. 연한 노란색 배경에 황토색과 진한 갈색을 각각 칠할 때 주는 느낌이 다르듯 어떤 명도와 채도를 사용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연습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거티브 페인팅을 활용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벚꽃을 그릴 건데 연필로 연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색을 먼저 깔아주었어요. 여기서는 배경색이라기보다는 그려지는 대상, 즉 벚꽃의 색을 생각하며 칠해줬습니다. 색을 여러 번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종이는 300g 이상의 수채화 종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칠한 부분이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대상의 윤곽 바깥 부분을 칠해줬어요. 이때는
테두리를 먼저 그어주고 물을 좀 더 더해 바깥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채색을 했어요. 이렇게 칠하면 실루엣 느낌이 나게 테두리 쪽이 좀 더 진하고 바깥으로 갈수록 연하게 퍼집니다. 배경색이 완벽하게 마르는 동안 중간중간에 꽃의 음영도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가지 2개만 그리려고 했는데 좀 더 풍성한 벚꽃나무를 표현하고 싶어서 배경색을 겹겹으로 칠해서 입체감을 표현해 줍니다. 물론 색은 처음에 칠했던 것보다 진하게 칠해줘야겠죠? 수채화를 할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 붓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 물을 덜어낸 다음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휴지도 함께 활용해서 연한 색을 단계별로 만들어주면 된답니다. 휴지가 물기를 닦는 용도로도 쓰지만 진하기를 미리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더할 때마다 색이 연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뒤쪽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배경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을 진하게 바깥으로 퍼질수록 연하게 칠했어요. 마무리로 테두리 부분을 연하게 표시해주면 꽃의 형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의 네거티브 페인팅도 준비해봤어요. 클래스 6탄에서 배웠던 그라데이션 배경을 먼저 칠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연필로 연하게 별과 하트 모양을 그려줬어요. 색연필 스케치의 바깥 배경 부분을 연한 색으로 채워줍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라데이션 배경을 완벽하게 말린 다음에 색을 쌓아주세요. 이미 뒤에 배경색이 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연하게 배경색을 쌓아 올려도 그라데이션 톤 느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경색을 깔면 별과 하트의 모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한 번 더 모양을 그려준 후 좀 더 진한 배경색을 위에 쌌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300g 이상의 종이를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걸 촬영할 때 사실 시중에 파는 도화지로 그렸다가 이렇게 엄청난 종이대를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배경색을 쌓다 보면 별과 하트가 쏟아내리는 듯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은 위에 글씨를 적어서 엽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네거티브 페인팅으로 색다른 채색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채색법이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색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물감으로 명도나 채도 연습하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클래스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